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특히 미국 시장도 반등을 세게 나왔지만 우리 시장의 수급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 그쵸? 1, 2에 종목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연히 외국인은 이제 큰 물량이 들어올 때 항상 시총 위주, 대형주로 들어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그쵸? 1,300원을 넘어가고 외화 자본 유출이 대만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계속 유출이 좀 심한 가운데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달라진 건 무엇일까? 온통 악재나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동안 상반기 때 계속 주구장창 내렸던 이후에 어떤 악재들이 하나도 해소된 게 없는데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목들을 IT를 집중 매수하면서 이제는 또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이번 주에 보면 대형주들을 좀 사기 시작했다는 거, 이 공격적 매수가 수급의 변화를 알리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짧게나마 긴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인가? 그쵸?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어떤 매크로 환경을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대응을 할 뿐이고요. 항상 기업들이 어떤 적정 가치라든지 아니면 싸다는 논리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종목이 또 이렇게 상반기처럼 매크로가 무너지고 수급이 악화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이유가 있겠다고 말씀 여전히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계속 본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약속했던 거와 다르게 좀 영상을 계속 좀 못 올린 말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접은 게 아니라는 거, 여전히 제 유튜브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영상 이렇게 보시면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그쵸? 7월 옵션 만기였습니다. 이날부터 외국인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1조를 넘게 샀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인 대형주들을 좀 사들여 가면서 시장에서 1조 2천억. 그동안의 수급은 진짜 개인이 독식했다면은 금융투자의 물량, 기계적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고 있고, 그쵸?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 당연히 시총 큰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산 거, 다른 종목을 많이 사면 좋겠지만 외국인은 시총 위주의 큰 종목을 사는 수급 편상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그걸 개인들이 손절매를 나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9만원 밑에서 사신 분이 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손절매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이게 손바뀜이 외국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대형주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는 이런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 그쵸? 코스닥은 시총이 워낙 작고 헬스케어 시장 이런 쪽에 워낙 수급이 크다 보니까, 시총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수급이 취약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코스닥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로 대형주 전기전자 오를 때 같이 못 오르는, 약간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물론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만 계속 사게 되면 계속 코스닥은 안 줄 수 있는데 차트로만 보면은 큰 나쁜 조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개인의 매수세가 좀 줄면서 그걸 외국인이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게 최근 3일 동안 수급 현상,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렸던, 그쵸? 정말 힘들었던 5월, 6월이었는데요. 상반기 내내 행보를 하다가, 그쵸? 6월에 급락을 했고, 이 급락을 IT 섹터가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의미있게, 그쵸? 21선, 이동평균선을, 지난주까지 올라올까? 이게 올라올까 했었는데, 확실히 오늘 올라왔습니다. 차트상으로는 61선까지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또 골든크로스로 이루어질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만 보면 RSI 이런 가열 지표들 이런 것들 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그것도 결국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적거든요. 근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턴을 할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먼저 골든 크로스가 사실 발생했고요. 21선을 5일선, 11선이 이렇게 턴을 했고 그거를 받쳐주면서 밑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올라가면서 역시 한 820선 이 정도 61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존에 그쵸 2차전지 뭐 이런 주도주들 대신에 좀 6월 말부터 좀 바뀐 흐름이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코스닥은 크다 보니까 이것도 먼저 턴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IT가 좀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먼저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쪽도 결국 저는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지금 오르는 이유를 찾는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뭐 이번 주 또 그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뭐 잠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 노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번 달에도 75bp나 그쵸?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제가 영상을 알론일 사이에 했고요. 미국이 뭐 75bp냐 100bp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페인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지수 CPI 얼마 나왔습니까? 9.1%. 근데 물가지수가 나온 날도 나스닥은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5월 6월과 다른 게 상당히 그날은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종가상으로 급락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진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유가도 좀 꺾인 모습이 있죠. 120불까지 거의 가까이 갔던 게 지금 100불 아래로 좀 내려와 있고요. 물론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유 뭐 이런 증산 이런 것들을 약간 실패한 느낌이긴 하지만 유가가 또 그렇게 강하게 타이트하게 오르는 느낌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최근에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안 걸리신 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제가 겪어보니까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원달러 환율 그쵸? 이게 외국인 수급이 참 여기서 제가 아이러니한 게 1320원 좀 넘었다가 지금은 좀 꺾여서 10원대인데 많이 꺾인 건 아니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지 결국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즉 원화 약세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 외국인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 그래서 행보 중인데 이게 가장 강력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원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충분히 여기서 한 차익도 멀고 주가도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한 차익과 자본 차익을 워낙 싸진 입장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가장 만만한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는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뭐 PBR도 정말 낮아진 이런 대형주가 아닐까 해서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1알도 없습니다. 원달러가 원화가 강세로 다시 모습 돌아서는 모습 뭐 1200대로 내려가지 강세잖아요. 달러 대비. 그런 이유만 확실하게 보이면 이유가 정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1320원을 지난주에 잠깐 돌파했었다가 좀 여기서 행보하다가 만약에 강세로 가면은 외국인 옵션 만기 이후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여기서 환율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는 한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이 들어온 거 한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 한을 보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공격적 매수가 들어올 거고 지금 그게 3일째 들어오고 있는데 추세적인 부분이 연결되지 않을까. FOMC가 만약에 빅스텝을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한은 분명히 안정을 취하면서 외국인을 끌어모이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부터 반등이 나올 거고 코스피는 61선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고 순환매를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가 아니죠. 6월 25일 날 SK 하이닉스를 강력 매수해야 되는 이유 애널리스트 뭐 컨센이 꺾이고 있는데 왜 사야 되냐 사이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날 코멘트가 이랬었습니다. 정말 다치신 분들 중소형주 변동성이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20에서 30% 대형주를 먹어보자 해서 추천주를 올렸었는데 그때가 91,6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만원이 오늘 넘어갔고 맞췄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이닉스는 싸고요. 사실 이게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와서 9만원 중반이 다시 오면은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라는 거. 뭐 단타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9만원을 초반에 사셨으면 한 11만원 정도 다시 현금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런 매매 구간이라는 거 외국인이 수급을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주에서 이런 매매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지난번 그쵸? 한 달 전에 올렸던 그 영상 안 보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리고 오늘은 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을 또 소개할까 하다가 워낙 싸진 종목이 많고요. 소부장을 노릴만 하다, 이렇게 제가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부장 종목을 조만간 꼭 올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못 올리고 있는 점 죄송한데 그동안 언급했던 종목들에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에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후궁전 OSAT, 그쵸? 이쪽에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업데이트든 아니면 신규 종목이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 대형 IT를 외국인이 당연히 한해 입장에서 한차익이나 자본차익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고, 소형주 소부장은 왜 안 사요? 이렇게 하면은 시가총액 작은 거를 외국인이 그렇게 비중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벌써 3일 동안 산 금액이 외국인이 1조인데 그죠? 우리나라 시장 소부장이 큰 종목이 기껏해야 시총이 얼마입니까? 뭐 1조 넘어가고 하는데 1조로 사면 이 시총을 다 사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총 몇백조짜리 몇십조짜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한 차익을 얻는다면은 걔네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떨어져도 한이 여기서 당시 1200원 초반대까지 워낙 강세가 가면 한 차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에서 선물 플레이에 함께 당연히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분명히 7월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그게 한적인 부분, 한율적인 부분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싸진 거 이젠 부담스럽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당분간 시장 반등에 베팅은 분명히 맞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닥인가요? 물어보시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중 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23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뭐 61선 가면은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고요. 옛날처럼 V자 반등, 코로나 때처럼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결국 다시 올라가는, 근데 이 올라갈 때 결국 주도주, 그쵸? 주도주가 새롭게 이번 조정장에서 그동안의 2차전지였다면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IT 섹터, 이번에 정말 5월 6월 힘들었던 IT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 한적인 부분, 한율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결국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큰 신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악재가, 그쵸? 이게 해소된 게 하나도 1알도 없는데 그쵸? 수많은 악재가 나와도 증시가 미국도 반등하고 있고, 수급적인 그런 유동성인 장인 비트코인도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이 먼저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코스피도 오늘 확실히 21선 위에서 완전히 양봉을 띄웠다는 거. 이런 부분은 이제는 어떤 미국의 FOMC의 어떤 연준, 그리고 바이든이 그쵸, 사우디에 어떻게 보면 유가 그 협상을 실패한 건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그리고 CPI가 정말 9.1%가 정점일지 뭐 이게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 6월에 어떤 발표했던 CPI에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미국장이 강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증시가 반등하는 거. 이게 시장의 바닥을 가장 확인하는 큰 신호라고 제 경험상, 그죠? 제 주식 경험, 뭐 저도 돈을 크게 벌어본 사실 창피하지만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거의 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분명히 충분히 기회가, 그렇죠?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주식장을 제발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긴급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조만간 IT 또 소부장 종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상반기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좀 많이 지치신 분들, 이번 반등이 뭐 크게 나오는 장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상당히 여유가 될 텐데 대부분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물려 있을 거라서 딱히 대응, 뭐 야 SK 하이닉스 뭐 강력 매수 이런 종목, 그쵸? 영상 올리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당연히 이해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이 좀 회복돼야지 또 물렸던 종목들을 또 뭐 손절을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올리는 거니 좀 영상에 대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은 결국 기회가 또 옵니다. 어려웠던 시기가 가면은 분명히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잘 찾기 위해서 저도 많이 좀 노력하고 공부해서 많은 그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계속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